자, 시작을 해볼 건데, 독서 이론은 아까도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을 틀린다라는 느낌은 없을 거야, 그치? 틀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만,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독서 이론 파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3개 주어질 거잖아. 그러면 한 문제에 일치 불일치 내고 또 한 문제 추론이나 판단 이해 적용 문제 낼 거고 마지막에 보기 적용 문제를 내겠지, 그지?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문 자체는 선생님의 팁은 문단별 끊어가기 작전이 유효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동안의 기출도 그래 왔었고요. 자, 보면 그러니까 1문단에 별 얘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1문단은 그냥 스쳐 읽어요. 스쳐 읽고 2문단부터 막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친구들이 많은데 1문단 읽고 일치불일치를 확인하러 가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게 지워지거나 심지어 답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는 편이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럼 두 번째 문단 연결하고 이거 결과론적으로 말해볼까? 1번 문제의 근거는 1문단에 있고 2번 문제의 근거는 2문단에 있고 3번 문제의 근거는 3, 4문단에 있었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공략하기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제 패턴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면 일치불일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글을 선정한다. 뭐 하기 위한 읽기가 나온다. 그래요. 독서할 때 이론을 내는 문제는 뭐 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구만 이러고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기억, 니은이 뭔지 빨리 보러 갔더니 신뢰성 평가, 관련성 평가라고 하는 두 개의 대응쌍이구나. 대응쌍에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테니 읽을 때부터 두 개를 차이점을 짚어가면서 읽으면 되겠구나. 혹은 공통점을 짚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세 번째 문제를 넘어가면 다음은 독서록인데 윗글을 참고해서 내용을 이해해보라고 돼 있으니까 지문 속에 있는 어떤 정보가 여기서 연결되겠죠. 오케이? 근데 선지를 대충 읽어보니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등의 전략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선지를 미리 읽고 할 수 있는 판단 맞지? 지문 속에 있는 이 전략 간의 특징 요소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지문 속에서 내가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1문단부터 한번 가볼게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자, 여러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며 읽는 능력은 많은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어디에서요? 여러 글에서. 지금 이걸 왜 읽은 거지? 이게 일종의 조건이잖아. 그쵸? 여러 글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목적은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싶어. 이건 목표야. 그러면 A라는 조건에서 B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겠지. 궁금증 해소나 글쓰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 읽기를 할 때 정보 종합 말고 좀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네. 뭐라고? 뭘 하자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렇지? 정보를 종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내 목적이고요. 할 때는 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 해결이 조건이었어. 한 편의 글로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자. 됐죠? 자, 1문단밖에 안 읽었잖아. 1번 문제 읽어봐. 1번 여러 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선정하는 얘기 안 했었지? 몰라. 넘어가. 2번 여러 글 읽기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문제 없죠?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으로 해결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글 읽기 말한 적 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번째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익과 목적과 관련된다. 방금 읽었던 내용 그대로죠? 5번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기보다는 그 글을 반복해서 읽는다? 아니지. 여러 글을 읽으면 된다며 그게 해결책이라며 그게 1번의 답이잖아. 빨리 찾았냐고 묻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오케이? 못 찾을 문제는 아닌데 1번 문단을 읽고 답의 근거를 최대한 많이 지어놓고 넘어가실 거. 되니? 오케이?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첫 번째 문단 1번이야. 그런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빨리 찾기 위한 애를 쓰셔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볼게요. 독자는 우선. 오케이. 무슨 말을 썼어요? 우선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러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단계별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A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럼 참고로 우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게 뻔해요. 다음으로는. 그리고 혹시 글이 길다면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겠지. 예상하시고
우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찾아야 된다. 우선 해야 되는 이거 A라고 부를게요. 찾기야. 당연한 얘기지. 글을 찾아야지 뭘 할 수 있지. 찾는데 글을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잠깐만. 찾기라는 말은 선정하기에 해당해. 같은 말이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쵸? 선정하는 것은 믿을 만한 글인지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 오케이. 첫 번째, 믿을 만한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관련성이 있는 글인지, 관련은 있는 거야? 라는 두 가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대요. 됐어? 두 가지 대응상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신뢰성 평가는 글의 저자, 생산기간, 출판 시기 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였어? 기억? 신뢰성 평가야. 그리고 신뢰성 평가라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저자, 생산기관, 출판 시기 등을 따지는 거래요.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이건 구분용이야. 관련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는 다음 문장 읽어갑니다. 관련성 평가는 글의 내용의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니은 관련성 평가. 참고로 여기서 부합 같은 단어 흔들리면 안 되는 건 맞지? 부합은 잘 어울린다는 뜻이야. 부합하는 정보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읽기 목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평가해 가야 돼. 이때는 목적을 떠올리며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수능 문제에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에 너무 아름다운 글이 실려 있어. 혹은 너무 슬픈 얘기가 실려 있어. 그러면 애들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작품을 읽다 울었대. 너무 슬퍼서. 이 새끼야! 그걸 감상하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 딱 그 상황일 거야. 그쵸?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랑 감상을 위한 독서는 다른 거니까. 자, 엉뚱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요. 아니, 갑자기 걔는 옆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갑자기 애가 문제를 풀자 울어. 쟤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느라고 집중을 못했대.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두 개의 대응상을 만들어 냈네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대응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번 문제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지. 2번 문제 봅시다. 1번 관련을 평가하는 건 기억이다. 틀렸죠? 관련은 니은이다. 2번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공신력. 자, 출판사를 따지는 건 어디야? 생산기관이지. 그리고 공신력이 무슨 뜻이야? 공공에서의 신뢰성을 가지는 힘이잖아.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억을 고려한 것이다. 맞네. 2번이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자, 지금 이게 육모평이야? 3, 4, 5번 안 볼 배짱 있어? 3, 4, 5번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 있냐고.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건 그거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여기서 답을 틀렸는데 띵띵띵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답은 근거는 어디서? 문제가 답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잡는 거다?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독서 이론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세트 드리면 막 1, 2, 3번 넘어가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넘기지 마. 계속 고민하실 건 빨리 풀기! 이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실 것. 벌써 이 문단이 끝난 거고 문제 2개가 해결된 상태야.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선생님처럼 풀면 1분 컷은 될까? 좀 너무 빠른가? 그래, 한 2분, 1, 2분 아니면 해결되질 것 같지 않냐? 이 정도까지면? 시간 아껴야지. 이렇게 아낀 시간을 내가 취약한 거.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독서가 어려우니까 독서에 투자해야 돼. 그게 게 아니고 내가 취약한 거에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2번 문제의 답부터 잡았는데 나머지도 그냥 보는 김에 보자. 3번 언제 작성됐는지 따지는 건 출판 시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랑 연결됐으니까 땡. 4번 기억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니은이 주요총이 증가한다. 둘 다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죠? 4번도 땡. 5번 목적에 맞는 정보를 평가하는 건 목적 떠올리는 거니까 이건 니은 얘기인데 기억이라고 연결했으니까 또 틀렸네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아직 3, 4, 5를 제 배짱은 없습니다. 그런데 3, 4, 5를 읽는다고 또 많은 시간이 드는 것까지는 아니야. 왜?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대립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됐지? 지문구조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3, 4문단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푸는 일만 남았을걸? 그치? 가자. 우리는 이 지문에서 뭐 읽어야 돼? 지금 예측 아직 기억 살아있어야 돼. 뭐 읽어야 돼? 무슨 전략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치? A 전략, B 전략, C 전략이 있었어. 가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글들을 선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오케이 예상대로죠. 이런 게 예상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심지어 무슨 글자가 나올지도 예측했잖아. 안 그래? 선생님 이런 거 되게 기분 좋던데? 예상대로. 다음으로는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단계는 읽기네. 찾았으면 읽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지? 읽는 건데 다음 얘기. 이때 글의 정보는 독자가 이해하는 의미로 재구성되고 오케이. 읽기를 하면 이거는 재구성에 해당하는 거래요. 오, 재구성이로구만.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한대요. 보자. 선택하기, 구분해서 빨간색 색깔 구분할게요. 연결하기, 조직하기.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색깔 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걸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세 가지 구분법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오케이?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해도 되고요. 밑줄, 물결 밑줄, 이붓줄로 가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그렇게는 안 하니까. 왜냐면 실수할까 봐. 오케이? 자신만의 막힌법을 찾으면서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하는데 이들 세 전략은 꼭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할 수 있다. 잠깐만 얘들의 특징도 설명해줬어. 순서 없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네. 됐죠? 마치 우리 글쓰기의 단계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특성 기억하면서 네 번째 문단 넘어가면 각각의 특성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죠. 오케이, 가보자. 먼저 선택하기란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이거는 추출하는 일을 선택하기라고 부른대. 정보 추출. 그리고 벌써 끝났지? 다음 문장. 연결하기란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화하며 연결하면서 오케이. 정교화시켜서 연결하는 일이고 또 읽은 글에선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의미를 구성해내거나 마지막으로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이야.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방법.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연결하기래요. 그리고 마지막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재구조화. 잠깐만 파란색으로 썼어야 되는구나. 요거는 재구조화. 무슨 뜻이야? 구조를 다시 짠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서 요 녀석은 설명도 들어주잖아. 예를 들어 시간의 순서에 따른 글과 정보 나열의 글을 읽고는 이 글의 구조와는 다른 비교대조의 구조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어. 오케이.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짜는 거야. 시간 순서였던 글과 인과관계 순서였던 글을 대조의 순서로 바꾼다든가. 됐지? 이런 식의 패턴을 말하는 거래. 얘는 왜 들었을까? 나왔으니까. 나왔겠지 이거는. 그러면서 오달락 읽을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넘어가자. 3번 문제 풀러가 봅시다. 다음은 여러 글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독서록이야. 그렇지? 여러 글 읽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윗글을 참고해서 A부터 E를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동물이 그린 그림의 판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동 사례를 열거하여 소개한 A라는 책을 읽었다고 치자. 책 제목도 필요 없어. 무슨 책을 읽었어. 그래서는 동물의 그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대. 정보를 얻는 건 뭐 하는 거야? 추출하는 거니까 선택하기지. 1번 선지 빨리 체크. 선택하기 하는 거 맞죠? 두 번째. 그리고 이어서 동물에게의 유산 상속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경우를 비교 대조. 오케이. 이번엔 또 양식이 달라, 그치? 비교 대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인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 거라는 B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는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추출이네? 같은 말이네? 선택하기지. 2번 읽어. B를 읽으면서 연결하기 전략이 앞서 조직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게 조직한 거야? 2번이네. 답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찍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또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였어요. 지금 이 문제의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읽을 때 정확하게 구분점을 잡아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읽으면서 아예 답을 찾을 전략을 세우고 문제 푸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잡았고요. 나머지도 한번 그냥 마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정보를
C라는 새로운 책에서 추출한 정보와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이 동물의 그림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떠올렸어요. 숨어있던 새로운 의미를 떠올린 거니까 요거 한 거네, 그치? 그럼 이거는 연결하기 한 겁니다. 맞죠? 연결하기 맞나요? 3번 연결하기 맞네요. 4번. 그리고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많이들 읽었다. 저작권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요.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세 글의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 저작권 성립 요건을 인과관계 구조로 재정리했어요. 요거 한 거죠? 오케이? 글 세 개를 합쳐서 새롭게 조직을 짠 거잖아. 조직화. 그러면 이거는 조직하기. 4번 조직하기 맞죠? 그리고 나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서 또 다른 책을 읽어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선택하기로 다시 들어간 거네. 오케이?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아니 3번 문제까지 답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나는 이 지문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며 첫 번째 문제 세트 마무리하고요.